안녕하세요. 맘더 리더 영어책 읽어준 새벽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은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잘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이게 차일피일 미루게 됐어요. 그런데 때마침 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쉐도잉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그 미드나 영드를 쉐도잉하는 것은 영어 고급자들이 즐기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혹은 영어 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중급자 혹은 더더군다나 초급자는 영드나 미드를 가지고 듣기를 어떻게 해보겠다 내지는 쉐도잉을 해서 스피킹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도전은 굉장히 무모하고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지쳐서 영어 공부 자체를 멈추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영어 뉴스예요. 그게 뭐 아리랑 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CNN 뉴스도 괜찮아요. CNN 뉴스가 웬 말이냐, 갑자기 내가 어떻게 CNN 뉴스를 듣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CNN 10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 CNN 스튜던트 뉴스라고 해서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 시간에 주로 이 CNN 뉴스를 들으면서 토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뉴스이기 때문에 우선 단어가 정제되어 있고, 그리고 소재도 덜 폭력적이고 덜 선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때 CNN 10, 그때 당시엔 CNN 스튜던트 뉴스 날마다 들으면서 이제 영어적인 감각을 익혔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뉴스에 나와 있는 단어나 그런 표현들이 영어 회화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회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실용적인 영어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뉴스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강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휘력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어휘를 그 뉴스라는 문맥 안에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뉴스를 날마다 보게 되면은 이 단어라는 게 사실 외우면 다 까먹어요. 분야별 어휘를 모아놓은 단어집 같은 경우에는 보기엔 너무 좋죠. 한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단어를 묶어놨으니까. 그런데 이런 단어집의 놀라운 부작용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기억이 날까 말까? 그런 게 바로 단점 중에 하나죠. 게다가 재미도 없어. 그래서 끝까지 지속하기도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날마다 듣게 되면 이런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분야의 어휘를 그 뉴스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는 것이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비슷한 단어들이 교차돼서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분야의 어휘량이 증가된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귀가 계속 열려있고 듣기 실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상된다는 거예요. 영어 뉴스를 듣고 또 초창기에는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딕테이션까지 하는 그런 수고를 한두 달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보다 귀가 빨리 열려서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영어 뉴스를 뭐 6개월, 1년간 강도 높게 그렇게 듣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쉐도잉까지 하셨다. 그럼 이런 분들은 1년 후에 한번 미드를 보세요. 그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전에 하나도 안 들렸거나 거의 안 들렸던 미드가 다 들려. 그것은 바로 뉴스 청취를 통해서 얻은 어휘량, 어휘력, 그리고 또 듣기 실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이 되었을 때 미드나 영드를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어휘를 자연스럽게 습득했고, 그리고 또 듣기 실력도 놀랍게 향상이 된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뉴스는 죽어도 듣기가 싫다, 관심이 전혀 없고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원서를 추천해요. 그런데 이 원서도 잘 고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원서를 고른다고 위대한 개츠비나 분노의 포도, 이런 노벨상 수상작, 이런 인문학 원서를 잡고 읽으신다면 이거야말로 1920년대 미국 언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당장 써먹기에는 어려울 뿐더러 독해가 안 돼서 힘들어요. 왜 그런 교재를 가지고 내 영어 공부를 하죠? 우선 쉬워야 돼요. 독해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그런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나의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의 독해력이 영어 독해력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단계를 확 낮춰서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읽는 원서를 읽는 것도 좋아요. 뭐 Diary of Wimpy Kid 뭐 이런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해리포터를 읽는다든가.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 미국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내가 만약에 해리포터 매니아다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이나 종교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관계, 회사 생활, 뭐 회사를 그만둬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그런 걸 영어 원서로 읽었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책들은 우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책장이 잘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 나중에 나 요 말 딱 써먹고 싶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원서는 나중에는 저는 아예 따로 요거 내가 회사 상사한테 이런 식으로 반박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그 부분을 아예 따로 노트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써먹어보고 싶다. 그런 문장들은 따로 모아놨었거든요. 이런 식의 원서 읽기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지루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근데 뭐 나는 원서를 읽는 수준이 전혀 아니다. 거의 초등학교 1, 2학년, 미국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의 독해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황하실 거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더 쉬운 원서를 공략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시사 영어사에서 나온 뭐 위에는 빨갛고 아래는 노란색인가? 뭐 그런 그 원서 있었어요. 왼쪽에는 영어로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한국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 뭐 이솝우화, 뭐 신바트의 모험, 뭐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명작 동화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한 요 정도? 요거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의 원서로 시리즈로 나왔던 기억 나거든요. 그런 책은 보통 다 CD나 MP3가 있으니까 MP3를 소리로 들으면서 눈은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뉴스를 가지고 연습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얻게 돼요. 다양한 어휘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거, 그냥 저절로 외워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고, 또 하나는 듣기 실력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뉴스나 원서가 일상 회화에서 전혀 쓰이지 않고 동떨어진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효과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강력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 영어 실력을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교재는 읽기 만만하고 듣기 만만한 영어 교재여야 돼요. 만약에 이 뉴스가 나한테 너무 안 들린다, 그러면 그 뉴스는 내 듣기 실력에 적합한 그런 재료가 아닌 거예요. 이 소설책 원서 읽으니까 너무 힘들다, 첫 번째 줄부터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되면 그건 자기한테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나의 독해에도 도움이 안 되고 듣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스피킹 연습 재료로 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자마자 대충 이해가 돼. 어쩌다가 한두 문장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되네, 한 페이지 한두 문장 정도 나오는 그 정도가 나한테 맞는 원서나 나한테 맞는 뉴스 스크립트니까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요. 여러분들 또 영어 공부하시다가 답답하거나 길을 잃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답을 찾아서 드리거나, 혹은 다른 분들이 또 댓글을 통해서 답을 주시거나 대안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근데 제가 이거 질문을 안 읽었네. 질문을 안 읽었어. 이분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요. Luke B라는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리랑 뉴스 쉐도잉이나 원서 쉐도잉, 이런 것들이 재미도 있고 엄청 어렵지도 않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영어 실생활 회화에서도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회화를 위해서는 그냥 미드나 영화 쉐도잉이 좋은가요?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영문학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며 회화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분들도 있고, 회화는 원서랑 전혀 다르니 원서는 이제 독해 공부라고 생각하고 미드나 영어 쉐도잉으로 회화를 공부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답변은 뭐라고 드렸냐면
회화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미드나 영드를 볼 것이 아니라 회화책 보고 컴팩트하게 끝내셔야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뉴스 쉐도잉이나 원서 읽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어휘를 문맥의 흐름 안에서 효과적으로 잡아두기 위해서입니다. 미드는 영어 고급자들이 부담없이 스토리를 즐기다가 요즘 유행하는 표현들 한두 개 건지는 그런 유희, 영어 감을 유지해주는 그런 매체이지 회화 교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현재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그 책을 7개월 동안 통째로 외웠대요. 이제 이 영어 회화 문장들이 입에서 툭툭 나올 정도의 수준은 되셨겠어요? 단어 벽돌이나 문장 벽돌 착실히 입으로 쌓으신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회화가 더딘 느낌이라 미드 쉐도잉을 해야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급자가 되기 전에는 미드 공부법을 제쳐두고 이제 뉴스나 원서 쉐도잉으로 공부하면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신 그런 상태인데 이때 탄탄하게 영어 실력을 정말 효과적으로 진 안 빼고 높이고 싶으시다. 그럼 저는 그래서 어휘량과 듣기 실력이 완전히 꽉 차고 넘칠 때 그때 한번 미드 들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야 이렇게 다 들려? 왜 이렇게 쉬워? 영어는 부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